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마감됐고요. 그러면 리뷰해보면서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아마 상무님도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바빴는데요. 크게 일이 많아서 바빴다라기보다는 이 변수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여러 사람들의 사실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죠. 계엄령이라는 게 발동이 됐다가 다행스럽게 또 몇 시간 만에 이 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정치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출렁였습니다. 사실 우려감보다는 종가 기준 보면 우려감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고 그리고 이 시장 저점보다도 조금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은 나왔는데 어찌됐든 정치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그리고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까지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좀 봤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매수가 들어왔고 매수 금액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장을 주도하면서 힘있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종가도 그래서 2,500선 살짝 위로 가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너무 아쉽죠. 항상 대외 변수를 먼저 체크합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오랜만에 사실 국내 변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안 좋은 변수였고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좀 이 우호적인 환경들로 좀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찬물을 강하게 좀 끼얹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급격하게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이 크게 당연히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큰 폭의 매도가 나왔고 매도 금액 자체는 이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나왔는데 특히나도 충격이 컸던 부분들이 은행 섹터가 굉장히 컸죠. 금융시장이 제일 많이 불안해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은행주들 은행, 증권, 보험 다 같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4대 은행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은행주들에 대한 하락뿐만이 아니라 항공주들도 대한민국이 여행하는데 위험한 국가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항공주들도 하락을 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굉장히 좀 하락을 많이 했지만 이 정치적인 변수, 금융시장에 대한 이런 변수들 이런 부분들을 좀 좋지 않게 판단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도 사실 양봉이 나왔고요. 분봉 보더라도 특히 오후 시장 들어서 2시 정도 들어서 낙폭을 좀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는 상당히 다행스럽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 그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 정도 조금 넘어설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두 시장 모두 다 저점보다는 그래도 조금씩은 더 올려가는 후반 장 막판에는 이 저점을 좀 더 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내일 시장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시장 시가총액 대형주들 다 매도 나왔고 외국인 매도 강하게 나오면서 찬물 끼얹었고 그리고 사실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올랐죠. 고려아연이라든지 카카오 계열사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오르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장이 우려했었던 것만큼 간밤에 환율 원화가 폭락했었죠. 그리고 선물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그 모습들보단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환펀드는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돈이 이름표 붙이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증환펀드 자금이 유입이 된 건가요? 그래서 후반에 하방이 좀 방어가 된 건가요? 사실 증환펀드 자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증환펀드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자금이 들어온 것 같지는 좀 않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컸고 기관의 순매수가 하긴 했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온 정도로 해서 마지막에 크게 끌어올린 정도, 사실 소폭은 좀 올려졌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증안펀드 뭐 분명히 급락을 했을 때 도리어 장 초반에 좀 들어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장 초반에 근데 상당히 선방했죠. 마이너스 한 2% 정도에서 조금 낙폭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안펀드 같은 경우는 아마 사이드카라든지 굉장한 급락을 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시장 충격이 가진 않았었고 이전의 경험치 사실 좋지 않은 경험이지만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급락한 이후에 단기간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안펀드 자금 들어왔더라도 좀 대규모 자금보다는 일정 부분만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이 부분 자금들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살살 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안펀드에 기댄다? 사실 증안펀드에 기대면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외국인이 매도가 더 많이 나오고 시장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증안펀드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 시장 우려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막았다라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증안펀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작은 금액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오늘 장은 좀 잘 막았다. 다만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시장 전체를 보는 시각이셨는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베이지북도 나오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도 있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이슈도 가뜩이나 버거운데 해외 쪽에서도 어떤 뉴스가 나올지 호재가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네, 정말 아쉽죠. 사실 12월 증시 전망 해보자. 그러면 증시 굉장히 불안한 증시 전망에 2,500선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박스권 정도 이런 전망이 대부분이었는데 대부분 박스권 간 이유가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성장이 멈춰서라기보다는 국내 증시 뭐 이익 추정치도 조금씩 떨어지곤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미국에서 넘어오는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증시가 단단하게 좀 상단이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상단을 더 막아서 상단을 더 내리는 그런 정치적인 변수가 미국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을 했죠. 미국 시장에서 베이지북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고용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그 다음 날 고용 지표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고용 보고서까지 나오게 되는데 사실 모두 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쁘진 않았고, 근데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속도가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빨리 당기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속도를 완화하고 있어 금리를 더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에서는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고요. 미국에서 간밤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반짝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의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반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오늘 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외 변수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이 탄핵 소추안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빨리 진정이 되는지 정치적인 부분이 좀 빨리 진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이런 수급 다 중요한데요.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이 크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굉장히 대규모로 외국인의 탈출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대외 신용도 이미지는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채권 매매 동향까지 좀 같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큰 변수가 생겨나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도 헷갈려 하실 텐데요. 주요 변수들, 주요 일정 어떤 것 보세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계엄령 끝났고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언제 되느냐, 되느냐 마느냐, 언제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탄핵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단기적으로 미미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두 번의 경험들로 미루어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영향을 미쳤고 대규모의 급락까지는 나오진 않았었는데 정부의 그런 사태들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 모든 내각들이 다 사퇴하고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그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란 부분이 좀 더 크게 번지느냐 정도를 좀 잘 봐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베이지북 그리고 고용 지표, 사실 베이지북은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유력하고요. 고용 지표는 긍정적으로 고용 지표는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11월 고용 보고서, 이쪽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중반, 오늘 이제 주 중반인데 주 중반보다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갈수록 시장은 좀 진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국 쪽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부분들을 주초에 걱정을 했다라면, 이제는 이 정치적인 부분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졌죠. 엔비디아 반사이익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더 진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시장이 좀 더 진정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번 주에는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다음 주에 아니면 주 후반에 좀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 후반 미국의 고용 관련된 이 지표들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